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산골에서 살고 있는 산골 남자 윤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산골 아내 전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약초를 캐시면 어디 산속 같은데, 산속 깊은데 살고 계세요? 네, 저희 살고 있는 집이 마을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인 외딴 산골 마을에서 저희가 가족끼리 살고 있어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인데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식구들 다 같이 함께했던 추억이 네. 많았던 그 고향 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고향집으로 다시 내려오셨는데 그 왜 내려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늦게 또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부터 일을 세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목표를 세워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갖고 25살에 대전에 내려오게 됐어요. 고향에 와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한참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이제 교회 이제 수련회 콘서트장에서 그때 아내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춤을 췄었는데 제가 거기에 좀 순수한 모습에 한눈에 반했던 거죠. 결국 교회 오빠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예. 딱 봤을 때 남편 인상이 어땠어요? 옆에서? 코도 오똑하고 막 딱 보니까 눈도 막 초롱초롱하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네. 마음에 쏙 드셨네. 그냥. 네. 예. 저랑 러브레터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사탕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편의점에 있는 거 사탕을 싸서 보내주고 달달했네. 달달했어. 달달했어, 진짜. 예. 그럼 이제 남편분은 아내 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또 강원도로 이제 남자친구라고 해서 소개를 받은 걸 알고 갔던 건데 예, 예. 이제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오해하셨던 거예요. 우리 딸이 결혼 상대 남편감을 데려왔구나. 자네는 통장 몇 개 있고 돈 얼마나 모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전 또 솔직히 저는 말을 했어요. 예. 저 지금 몇백밖에 없고 돈 많이 없고 통장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했죠. 예.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제 정색하시면서 그냥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 적극 반대를 하셨어요. 예, 없는 집안에 데려가서 이렇게 우리 이쁜 딸을 고생시킬까봐 그렇게 아마 반대를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만나러 가느라고 2번이나 가출했다면서요? 아이고. 예, 살림 같은 게 막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막 숟가락하고 막 이제 접시하고 막 밥그릇하고 진짜 국그릇하고 챙겨갖고 이제 바로 이제 버스 타고 쫓아왔죠. 다 이거 보따리 싸갖고 딸이 나간 거 아니에요? 가출한 거잖아요. 엄마가 전화 안 했어요? 예, 전화해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나갔어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이제 저희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막 화가 나신지 전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 없이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은 결혼하든지 돈을 벌어서 알아서 하든지 해라. 우리는 10원 안 도와준다. 못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 사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외진 초가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집사람이 이제 그릇이랑 네. 싸운 거 보따리를 들고 산으로 무작정 들어갔죠. 그 외진 초가집이 불편했을 텐데 아내분은 괜찮았어요? 산 길이었는데 막 저희 신랑이 이제 저만 납두고 처음에 혼자 가는 거예요 길을. 근데 가다 보니까 뭔 무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 누가 사나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신랑이 거기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생긴 집이에요? 그게 너무 거의 궁금해요. 뭐 운막이지 운막. 운막. 운막이에요? 찰판 시레트 집은 그런
방에다가 창문도 그냥 비닐 창문. 앞뒤가 전부 다 산이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생활하면서 둘이 손 꼭 붙들고 저 미래 목표도 세우고 뭐 막 이랬다면서요. 일단은 첫째 목표가 집 수리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거. 세 번째는 아이들 많이 낳자 쑥쑥.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 남편분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거물 장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 들었어요. 거물 장사를 이제 아내와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무작정 이제 시골마다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녔어요. 아내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했죠. 또 저도 아는 사람 지인들 만나면 창피했고요. 그때 아마 아내가 임신 7주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먹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구마 깎아주고 당근 깎아주고 오이 깎아주고 그렇게 먹고 다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 시절이 지금 저한테 조금 상처가 조금 남아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뱃속에 있던 아기는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지금은 11살이요. 11살.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9살, 7살이요. 그러면 네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 이루셨네요. 겠네요. 네, 세 명. 첫 번째 이제 목표는 이제 집수리. 집수리 성공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힘들게 돈 모아서 결혼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 갖는 거 목표였는데 딸 아들 이렇게 낳고 싶었는데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가게 하는 거였나요? 가게 네, 차리는 거. 네 번째는 미신 공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네, 그런 미신 공장 가게를 한번 얻고 싶은데 그걸 목표를 아직 못 이뤘어요. 그거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 아내가 그때 당시에 아팠기 때문에 이제 삶의 변화 좀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네, 네. 아내가 네. 그때 네. 왜 그랬어요? 아내가 이제 가게를 보러 갔었어요. 네 번째는요. 가게 보러 갔는데 아내가 네. 거기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요? 네, 제가 이제 쓰러진 때도 못 봤는데 사람이 쓰러졌다는 손짓을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니까 밑에 아내가 쓰러서 이제 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아내를 보니까 눈 뒤집히고 막 입에서는 거품 또 나중에는 이제 혈기물로 이제 피를 또 흘리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솔직히 당황하고 좀 무서웠지만 아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으로 이제 응급차 타고 갔죠. 네. 이제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병세가 아무래도 내전증 증세로 보이는데 유전증. 네, 혹시 어릴 때부터 병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 횟수가 잦았어요? 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그렇게 되는데 뭐 쓰러지면은 뭐 할 게 없다. 그냥 편하게 환자가 옆으로 누웠겠구만 혀 안 깨물게 그냥 기다려라. 다리 주물러주고 그냥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요. 네. 뇌전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을 자꾸 피하고 안 만나게 되고 이랬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신랑이 자기 이렇게 쓰러졌었어, 막 이렇게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걸 몰라요. 기억이 근데,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신랑이 그거를 사진을 어느 날 영상을 찍어놔 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선생님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그때 처음 그 영상을 봤어요.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수치심도 들고 너무 막 무서웠어요, 막. 이게 뇌전증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미에선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언제 내가 또 쓰러질지 모른다는 염려도 있고요. 그 마음 한구석으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이제는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생긴 병 자체를 바라보면서 남편분께서는 내가 아내를 이때까지 고생시킨 게 혹시라도 이런 병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바뀌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좀 찾게 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순간 드네요.
아니 근데 그 마지막 꿈을 이루려는 그 순간에 그 가게 보러 갔는데 그때 그랬어요. 네. 근데 전 제 아내니까 제가 지켜야 되는 의무니까 어떻게든 아내를 치료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초를 채취하게 된 게 이제 4년 정도 됐고, 아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약초를 채취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 공부로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약초 카페 그런 데도 가입해서 같이 약초 채취하신 분들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제 산 지역만 봐도 이제 어느 약초가 있겠다 그런 기본적인 약초들은 다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약초 캐러 가면 많이 다닐 텐데. 네, 보통 이제 깊은 산속도 막 들어가기도 해요. 네. 어쩔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그 게릴라 호우성처럼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예. 고립될 경우도 있고 산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GPS 보고 다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먹통이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밤을 새거나 어이구. 또는 멧돼지에 쫓겨서 어. 또 도망가기도 하고 어머나. 그래서 절벽에 오르다가 네. 떨어져가지고 제가 발이 금난 적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4번째 목표가 가게 얻는 거였지만 아내가 건강을 돌아와서 그렇죠. 그게 목표로 달성한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가족 이제 너무 행복해서 또 넷째를 가져야 되나? 근데 아내가 아프면 약초를 찾고 그러진 약초 사러 않겠죠? 가죠. 약초 사러. 뭐 산삼도 캐고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산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다 보면 네. 그 철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린 삼은 놔두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약성 좋겠다 싶은 거는 채취와서 아내한테 먹이는데 간혹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네. 아깝다고. 아 산삼이 아까우니까. 네, 어. 이거 갖다 팔면 몇백 그렇게 아, 받지 않냐. 그냥 먹어 하면서 주면은 또 잘 먹어요. 얼마나 드셔보셨어요? 산삼 몇 번? 한 20뿌리 정도 먹어본 적 있어요. 산삼을 20번이나. 예. 그럼 여태까지 캔 거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얼마나 거 캐보셨어요? 다 먹었는데 모르지. 다 먹어가지고 네. 무조건 와이프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와이프 보면은 얼굴색이 아유 앞으로 막 뛰어다니고 같이 다녀도 돼요 이제. 그 병원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는 지금 이제 병원 치료 받으면서 근데 또 이제 그 병원 약을 먹으면서 함께 예. 복용하고 있고요. 또 제가 채취하는 약은 또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로부터 지금 이제 쓰러진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은 보면요, 가진 것으로 치면 사실은 정말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뇌전증이라는 그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사실은 또 다른 내 일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좋은 모델을 지금 두 분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뇌전증이라는 게 되게 힘든 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현대의학 자체가 뇌전증은 거의 극복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약도 요즘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약의 부작용도 많이 줄었고 주기적으로 약만 드시면은 충분히 뇌전증은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약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의학적인 영역 내에서 잘 하시면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약초꾼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후회는 없으신 거죠? 아니요, 전혀 후회는 없고 오히려 아내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이제 행복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거 그런 게 저에게 보물이었다는 거 먼 곳에 있지 않고 이 시간이 제일 행복이고 목표는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120년 천연 삼삼 있잖아요 우리 네. 거. 네, 천종산삼, 어. 제종산삼. 네. 그거를 앞으로 한 5뿌리 더 캘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캘 겁니다. 내가 캐는 거 길을 불어넣어 드릴게. 고맙습니다. 천주 삼삼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아니 벌써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요 막 두 분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저봐 지금도 막 둘이서 웃을 때는 항상 둘을 서로 쳐다보면서 저렇게 웃으시고 자 아내분께서는 제가 지금 봐도 야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는구나 남편에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동안 나 아픈데 잘 간호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나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부러우시죠? 아유, 모습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죠. 네. 보고 있는 동안 막 네. 그 입꼬리가 막 이렇게 저절로 두 분 보고 있으면은 막 올라가는데 이제 원하는 일 조금씩 작은 목표 하나씩 세워서 또 일어 나가고 재밌게 사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고 선녀와 약초꾼이었어요. 그러네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